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동아시안컵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동아시안컵은 아무래도 A매치 기간에 펼쳐지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유럽파 선수들이라던가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이 제외가 됐고요. 국내파와 J리그 선수들로만 구성이 됐어요. 7월 7일 저녁에 중국, 그리고 11일 저녁에는 홍콩, 15일 저녁에는 일본, 4일 간격으로 중국, 홍콩, 일본 3국을 만나는 일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월드컵을 1년 남긴 상태에서 월드컵의 베스트 멤버는 거의 결정이 됐고, 애매한 위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라던가, 그리고 베스트 11의 백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 요 자리는 아무래도 정하는 중이다 보니까 우리가 유럽파라던가 중동에서 뛰는 이제 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해 놓고 국내 선수들로 홍명보 감독이 실험을 해보면서 이제 그 애매한 자리라던가 백업 자리에 대한 선수들을 고르는 그런 대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뽑혔습니다. 일단은 공격수 자리에 오세훈 선수가 늘상 뽑히는 선수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현규 선수는 유럽하다 보니까 제외가 된 상태에서 이호재 선수가 뽑혔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주민규 선수가 지난 A매치에 이어서 또다시 뽑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홍명보 감독이 이제 지난 A매치부터 주민규 선수를 본인의 구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선수를 또 뽑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오세훈과 오현규 두 명의 선수만 지금 홍명보 감독의 머릿속에 있다는 건데, 한 명 정도의 선수를 주민규가 아니라 다른 9번 공격수를 찾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호재 선수가 뽑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아무래도 이선 자원에는 우리가 워낙에 이선에 선수가 많잖아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일단 4명의 선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양민혁이라던가 양현준, 그리고 엄지성, 여기에 더해서 정우영 선수도 있고요. 이선 자원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선 자리에는 이제 한 자리 정도 혹은 2자리 정도 국내파 선수들이 들어갈 자리가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선 라인에는 원래 뽑히던 문선민 선수가 일단 들어갔고요. 문선민 선수에 더해서 전진우, 그리고 이동경, 나상호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서 확실한 특징은 홍명보 감독이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확실히 좀 빠른 선수를 선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경 선수는 아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분류가 될 것 같고, 문선민, 나상호, 전진우 이 3명의 선수는 좌우 측면에서 측면을 흔들어줄 수 있는 빠른 돌파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우리가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 후반전에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용도로 문선민 선수를 쓸 때가 많죠. 그리고 그런 이제 1대1 상황에 능한 나상호 선수라든가 최근 K리그에서 가장 1대1 돌파 능력이 좋은 전진우 선수, 지난 A매치도 뽑혔지만 이 선수들을 또 2선 라인에 뽑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3선 라인이 김봉수, 김진규, 박진섭, 이승원, 그리고 서민우, 김진규까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3선 라인에 이승원, 박진섭, 김진규, 김봉수, 서민우 5명의 선수가 뽑혔어요. 근데 이 3선 라인이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가 나올 때도 그렇고 원두재 선수가 나올 때도 그렇고 확실히 이 3선 라인에 믿고 맡길 만한 주전 선수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박용우 선수가 앞서 있긴 한데 박용우 선수도 나올 때마다 100% 만족스러운 활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계속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 자리에 특히나 3명의 선수를 뽑았어요. 박진섭 선수가 있고요. 여기에 김봉수, 서민우 선수까지 뽑았습니다. 확실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박용우 선수를 대신할 수 있는 요 역할을 계속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의 자리에 김진규 선수가 지난번에 뽑혔었고, 이번에는 이승원 선수도 실험 대상으로 한번 뽑혔습니다. 요 자리는 아무래도 홍현석 선수도 있고 백승호 선수도 있는, 그리고 황인범 선수까지 있는 자리니까 황인범 선수의 백업 자리에는 누가 될 것이냐, 유럽파인 백승호냐 홍현석이냐, 아니면 국내파인 김진규냐, 이번에 새로 뽑힌 이승원이냐,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이 명단을 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수비 라인에는 아무래도 센터백 자리에 오른쪽에는 변준수, 그리고 박승욱, 여기에 더해서 J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태현 선수가 뽑혔습니다. 일단 센터백 자리에는 오른발에 쓰는 선수가 서명관, 박승욱, 변준수
3명의 선수가 뽑혔고요. 왼발잡이 센터백은 그동안 계속 뽑혔었던 김주성 선수에 더해서 김태현 선수까지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김주성과 김태현, 오른쪽에는 서명관, 변주수, 박승욱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표팀 주전 센터백 라인은 김민재와 오른쪽에 조유빈 이 두 선수가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많이 활용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김주성과 권경원 이 정도가 이제 베스트 멤버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자리 정도를 이제 고른다고 치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 4명의 선수도 부상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백업 멤버를 고르는 과정에서 김주성 선수와 그리고 그동안 뽑혔었던 박승욱 선수 두 선수를 제외하면 김태현, 변준수, 서명관 선수가 실험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왼쪽 라인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태석, 조현택, 이명재 선수가 이제 챔피언십으로 이적한 이후에는 두 선수가 계속 뽑혔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그대로 뽑혔고요. 오른쪽 라인은 우리가 지난 6월 A매치 때는 서령우 선수가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준 선수까지 뽑혔거든요. 근데 최준 선수를 이번에는 뽑지 않고 최준 선수 자리에 김문환과 전북현대의 김태현 선수 두 선수를 또 실험해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요 자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오른쪽 풀백 자리도 서령우 선수를 제외하면 확고한 백업 자원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오히려 왼쪽 자리에는 이태석이라든가 조현택, 이제 홍명보 감독이 본인의 전술에 잘 맞는 선수를 찾아놨는데, 오른쪽 자리는 서령우 선수를 제외하면 황재원, 최준 등등등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김문환과 김태현을 실험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자리는 매번 뽑혔던 이 3명의 선수가 또다시 뽑히게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본인의 전술에 맞는 선수로 일단은 구성을 한 것처럼 보여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일단 이태석과 조현택 요 왼쪽 라인에 있는 선수가 보통은 3백을 만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변형 3백을 보통 만드는데, 그러면 오른쪽 라인에 있는 김태현과 김문환 선수가 직선적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태현 선수가 전북에서는 이제 왼쪽에 나올 때도 많지만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좀 더 직선적인 스타일이고,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물론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도 많이 소화를 하지만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 왼쪽에 비해서 왼쪽은 일단 3백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선수를 뽑고 오른쪽에는 직선적인 선수를 뽑았다. 이것도 어느 정도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태석, 조현택 그리고 3백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김태현이나 김문환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전진우 혹은 뭐 나상호 이런 선수들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측면으로 벌려주면 김태현이나 김문환이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스타일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보면 여기서 박진섭, 김봉수, 서민우 요 이제 3명의 선수가 일단 박용우 선수의 자리를 대신하는데,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센터백도 되고 미드필더도 되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박용우 선수가 늘 하는 역할이 이태석과 조현택처럼 왼쪽 풀백이 3백을 만들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센터백 사이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약간 왼쪽으로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3백을 형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백과 미드필더 라인을 오갈 수 있는 박진섭, 김봉수, 서민우 요 3명의 선수의 역할도 어느 정도 홍명보 감독이 생각하는 그 역할과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김진규와 이승원 이 2명의 선수의 위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선수들도 황인범 선수처럼 이렇게 수비 라인 앞에 있을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박진섭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옆에 있을 때 이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수비 라인 앞도 보호하고 올라가서 움직임도 가져가 줄 수 있는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진 선수가 이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에서도 김진규 선수와 강상윤 선수가 있잖아요. 김진규, 박진섭, 강상윤 요 3미들을 쓰는데, 전북에서도 김진규 선수가 황인범 선수 같은 역할을 하고요. 강상윤 선수는 조금 더 위쪽에서 플레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상윤 선수가 아니라 김진규 선수를 뽑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승원 선수도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 동시에 공격형 미드필더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역할을 늘상 수행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원 선수도 김진규 선수처럼 황인범 선수의 역할로
뽑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2선 라인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선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명단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동경 선수 한 명 정도를 뽑았다는 것도 특징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승원 선수나 김진규 선수도 요 자리에서 뛸 수 있는 뭐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도 이재성 그리고 뭐 이강인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손흥민 선수라던가 황희찬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투톱처럼 뛰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거의 이제 자리가 찬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경 선수 한 명 정도만 뽑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진우, 나상호, 문선민 요 자리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플레이처럼 순간적으로 3백을 만들었을 때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여기서 돌파가 직선적으로 가능한 선수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풀백들이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플레이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풀백들이 오히려 측면에 있을 때 가운데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움직임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문선민이라던가 나상호, 전진우 이런 선수들이 측면과 안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도 확실히 공통점을 가진 선수들로만 뽑았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오세훈과 이호재도 마찬가지죠. 오세훈과 이호재 선수는 제공권이 좋고 포스트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이호재 선수는 오세훈 선수보다 조금 더 활동 반경도 넓으니까 이제 앞쪽에서 연계 플레이도 해주고 2선 라인을 살려서 볼을 떨어뜨려 주기도 하는 이런 플레이어로 이호재 선수를 오세훈 선수 대신에 활용해 볼 여지까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요 오른쪽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요 오른쪽 라인이 센터백 자리 보면 자연스럽게 풀백이 이렇게 변형 3백을 만들면 왼쪽에서는 아무래도 이태석, 조현택이 이렇게 왼쪽에서 빌드업을 해줄 때 오른쪽 선수는 올라가서 좀 빌드업에 많이 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조유민 선수가 최근에 기용이 많이 되죠. 조유민 선수가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서명관, 변준수, 박승욱 이 세 명의 선수 모두 볼을 전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입니다. 특히나 뭐 변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도 경기가 안 풀릴 때 볼을 직접 끌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진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선수고 서명관 선수도 울산에서 굉장히 최근에 잘해주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라인도 전진성도 좀 있고 올라가서 패스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3백을 염두에 둔 선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센터백도 마찬가지인데 김주성과 김태현 선수가 예를 들어서 풀백이 올라갔을 때 박진섭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3백이 되니까 여기서도 어느 정도 전진이 되고 올라가서 빌드업이 되는 왼발 센터백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데 김주성 선수가 당연하게도 이제 옵션으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풀백 김태현 선수와는 다른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J리그에서 뛰는 선수예요. J리그의 현재 1위 팀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뛰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김태현 선수가 울산에서 자리를 못 잡고 J리그로 떠났죠. 임대를 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울산 소속이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J리그 1위 팀에서 뛰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주전입니다. 정말 시즌 초반에는 주전 자리를 못 잡다가 최근 들어서 5월 달부터는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가시마 엔틀러스가 김태현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를 잡은 다음부터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현 선수가 왼발에 쓰고 빌드업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선수. 여기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도 어쨌든 이 선수를 이미 알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떻게 쓸지도 이미 어느 정도 구상을 할 수가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라인에서 실험하는 역할로 이 김태현 선수도 뽑혔다. 그래서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이러한 풀백도 올리고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이제 변형 3백 전략 이런 전략에 다 알맞는 선수들을 일단 선발을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들은 굉장히 명확해요. 이제 각 포지션별로 이렇게 변형 3백을 만들었을 때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왼쪽 풀백은 좀 센터백을 만들 수 있는 역할 오른쪽 풀백은 조금 더 직선적인 역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전술적인 틀이 있다 보니까 그런 틀 안에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구현할 수 있는 국내파 선수들로만 구성을 했고 이 선수들이 동아시안컵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기회가 또 열리는 거니까 아마 이번 동아시안컵은 모든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한일전도 있다 보니까 이 한일전에는 또 K리그 선수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해외파가 빠진 J리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K리그와 J리그의 대결도 볼 수 있는 그런 동아시안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